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택시 잡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양도 완화될까? 이게 내년에 양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도 택시 시작하면서 매년 듣던 얘기입니다. 항상 선거철이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시점에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뭔가 계획을 잡고 어떤 큰 기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지금까지처럼 역시나 안 되면 실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나 기대를 잡지 말고 그냥 기다려는 보자라는 겁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분명하게 얘기 드리면 매년 혹은 선거철 혹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항상 있어 왔던 얘기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되면 좋고 아니면 역시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트럭 급발진이 있었죠. 시장에서 쭉 밀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났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착각사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아니면 전진인데 후진을, 후진인데 전진을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매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큰 사고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충전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 세차하면서 거기 기계 고장 나서 다시 수리하고 얼마 동안 못 쓰고 그런 거 종종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기사님들이 세차하고 마지막에 나오다가 악셀 브레이크 혹은 전진 후진 착각해서 기계 들이받고 고장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사화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 보도블럭이나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데 박아버리는 것들은 기사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고는 정말 많다. 저도 지금도 종종 그 악셀 브레이크를 헷갈리기보다는 전진과 후진을 헷갈려요. 이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제끼면 전진인데 돌리면 띵 소리가 나고 느낌상으로는 이게 앞으로 전진이 됐겠다라고 생각하고 악셀을 밟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D 이런 걸 이제 숫자를 보기에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전진 들어갔겠지라고 했는데 악셀 밟으면 그냥 중립 상태라서 RPM만 웅 올라가는 경우는 저도 지금 많이 경험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더더욱 그렇고 그냥 뭐랄까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조심하시고 특히 이게 이제 전기차에서 이슈가 되는 건 소나타나 K5 그거 밟아봤자 안 나가요. 착각하고 밟아봤자 안 나가요. 그런데 전기차는 착각하고 밟았을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게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착각 사고는 굉장히 많다. 매일 발생한다. 수도 없이. 하지만 전기차라서 좀 더 그 엄청난 가속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이렇게는 어떤 정책을 하냐 하면 초기에 일정 이상 속도로 가속을 안 되게 제한을 한다든지 극가속 방지 장치를 단다든지 그래서 풀로 95% 100% 정도를 꽉 밟아버리면 아예 이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니까 차단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이제 각 국가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 의무화 곧 되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트럭 급발진 사고를 보면서 우리도 그냥 조심하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스포티지 택시 차량이 지금 출고하신 분이 후기가 올라왔는데 거의 4달이 걸리셨대요. 거의 4달 딱 채워서 차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지 차 때문에 택시 운행을 시작을 좀 늦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인천공항 1터 대기장 충전소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의 충전소가 거기가 이제 10몇 개 이상으로 늘어나서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의 한 3분의 1이 토레스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사님들이 SUV를 많이 사는구나. 그래서 스포티지 택시 가스도 그렇고
토레스도 그렇고 뭐 아이오닉이나 EV6는 완전 SUV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한 SUV 택시는 스포티지, 그다음 QM6, 그다음 토레스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랑 콜레오스가 있긴 한데 그건 솔직히 돈 많은 부자 기사님들이나 탈 수 있는 비싼 차고. 그래서 확실하게 SUV 택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선택하는 기사님들이 늘어나는 것 같긴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편하죠.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높고 운전하는 형태도 세단보다는 SUV 형태가 자세로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다만 이제 차가 좀 크고 높고 그다음 손님들도 타고 내리는데 조금 여자들이나 노인분들은 좀 불편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SUV 택시가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스포티지 택시를 뽑는데 4달이 걸리셨다라고 하니까 요즘 다른 차들은 뭐 재고가 가득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뭐 소나타나 아니면 그랜저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넘칩니다. 이제는 뭐 차량 밀리고 어려운 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사님이 그 인천항에 대해서 크루즈선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 신고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서울 기사님이.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누가 신고했을까? 이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신고하는 건. 저는 왜 그 크루즈 터미널에 다른 지역 기사님들이라도 많이 오셔서 손님을 모셔길 원하냐라고 하면 콜밴이 많아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콜밴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겠지만 솔직히 콜밴보다는 우리 기사님들이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기사님들이 모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콜밴이 항상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택시는 부족하고 다만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끼리는 신고하고 이런 게 서로 손해예요. 택시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타 지역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귀나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서로 피곤해요. 솔직히 지금 법적으로는 복귀콜을 이제는 운행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무조건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 손님을 데리고 간 경로로 그대로 복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복귀콜을 어떻게 받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지금 복귀콜은 95%가 불법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오래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을 바꿔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게 맞는데 참 요즘 점점 피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트렁크 덜커덕 거리는 소리 있죠. 그거 정비소 가면 해주긴 했는데 정비소 예약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소음 방지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사서 그 패드 좌우에 패드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붙여놓고 뭐 여러 개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밑에는 그 조절하셔야 돼요. 높낮이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낮이가 또 너무 해버리면 이게 문이 잠기지가 않고 너무 낮춰버리면 많이 공간이 헐렁헐렁 남아서 덜그럭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운행하다 보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사님들이 좀 계속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테이프 붙이고. 네. 자, 그리고 이게 요즘 택시에서 가장 이슈죠. 가짜 토사물. 손님에게 돈 뜯어낸 기사님. 와, 이분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죽 있잖아요. 죽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그걸 막 약간 사람 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놨다가 봉투나 이런 데다가 딱 비닐봉투에 딱 준비해 놨다가 손님 이제 타고 처음에는 앉아잖아요. 근데 가다가 완전 졸면 그때 이제 적당히 상황 보고 뒤에 뿌리는 거예요. 못 느끼게. 뿌려 놓고 손님에게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손님들이 뭐 이런 분쟁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막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15만 원 기준이니까 15만 원을 받았는데 저게 어떻게 1억을 갈취했지라고 의문이 들었잖아요.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 왜? 받을 수 있는 게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라고 생각했는데 15만 원 받은 게 아니래요. 정말 놀라운 건 처음에 한 150만 원을 요구한대요. 그 다음에
손님이 놀라서 뭐라고 하면 그러면 100으로 해줄게. 그 다음 50으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받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자, 손님이 일단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잘못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50 요구하면 부담스럽지만 50, 30 이렇게까지 내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 정도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주거나. 근데 기사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손님 한 명당 한 수십만 원 정도 전후 15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갈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갈취한 손님이 160명이래요. 160명에게 1억 6천을 갈취했대요.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물론 이제 나쁜 범죄자이긴 한데 야 이렇게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 160명에게 1억 6천을 어떻게 갈취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심에서 이제 공갈미수로 징역 4년 6개월. 4년 6개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음주운전 같은 걸로 웬만한 인사사고 나도 막 징역 막 3년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공갈미수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조직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소를 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야 이게 처벌이 엄청 세게 나온 거예요. 참 이 기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참 의외로 이 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진 것도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이죠. 젊은데 택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30대입니다. 40대입니다. 조금 일찍 회사에서 나올 것 같은데 택시 해도 될까요? 개인 택시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회사 택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다만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 5년이 묶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죠. 저라면 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자,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고 괜찮아. 내가 능력 좋고 어딘가에 얼마든지 이직해서 괜찮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택시할 이유가 없죠. 젊을 때.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또 전직해서 제대로 뭐 이직으로 자리 잡기도 힘들 것 같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사실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개인 택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단점과 장점이 뚜렷해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 인식 그리고 결혼 아무래도 젊음이 아깝다. 자 이런 유들 그러니까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통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기에도 내세울 직업은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인식들. 근데 반면에 장점은 자유롭다. 절대 안 망한다. 도박 술만 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젊을 때 택시하시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내년에 그 5년 양도 제한이 풀리면 그때는 한번 해보셔도 되죠. 했다가 뭐 영 아니다 싶으면 뭐 물론 이제 한 전체 비용하고 수수료해서 차량 하면 한 400돈 500돈 정도는 손해 보겠죠. 차에서 붙는 그 추가 비용이랑 그다음에 양도양수하면서 그 수수료 전체 비용이랑 그다음 세금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한 300, 400, 400, 500 그 정도는 손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해봐도 되죠. 하다가 뭐 아니다 싶으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4, 500 손해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양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장단점이 뚜렷해서 그 자기를 잘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대기 시간에 대해서 이제 경험 별로 없는 분들이 물어보셔서 자 거의 비슷합니다. 느리게 나갈 때가 한 6시간이에요. 제가 최고 많이 기다려본 게 제가 6시간 20분인가 30분 만에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진 빠집니다. 차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아직 절반 지나는 그 시점. 그래서 낮잠을 2시간씩 차에서 자도 안 나가요. 차가.
제가 제일 긴 게 기다린 게 6시간 20분. 그리고 보통에서 이제 평균에서 살짝 빠를 때가 한 4시간대. 그다음에 뭐 지극히 일반적이다 그러면 한 4시간 후반에서 5시간 초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주 빠르게 나갈 때 뭐 1~2시간. 그리고 비 오거나 막 비행기 연착돼서 자정 넘어서 막 대중교통 없고 그러거나 택시는 뭐 자정 넘으면 이제 어차피 손님 없으니까 원래 좀 적게 있는데 연착한 비행기가 좀 큰 거야. 그러면 손님이 확 내리거든요. 그럴 때 막 갑자기 아예 그냥 빈 차가 0 대기장이.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할 때가 아니면 대부분은 뭐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장 영업만으로 하루 3번 하기가 어렵거든요. 세탕하려면 시간이 거의 뭐 나와서 한 14시간, 15시간 이상은 죽쳐야 되잖아요. 한 4시간씩 잡아도 운행 1시간 잡고 복귀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잡으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하나 운행 마무리하는데. 그럼 평균 잡고 5시간 반 잡으면 세탕하려면 16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대기장만으로 세탕은 조금 힘들어요. 다만 그게 있죠. 이게 세탕을 하면 3번 무조건 그냥 대기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택시 처음 이제 서울 기사님들 처음 하시면 그 대기장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마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6시간 걸리는 5시간 걸리는 시간대가 있고 그다음 그걸 마무리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한 4시간 걸릴 때가 있고 빠를 때는 한 3시간 걸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3번 무조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15시간씩 걸리진 않아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들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공차 거리가 길고 지쳐요. 네, 긴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나가고 그럼 그렇게 해봤자 서울 기준으로 한 55,000원, 6만원 정도 나오는 운행을 하면 20만원이 안 되죠. 한 17, 18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천공항 대기장만으로 돈을 번다? 그건 거의 힘들어요. 진짜 미래의 자율로 가는 자동차가 나와서 손님 강남까지 가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고 그다음 강남에서 인천공항 찍어놓고 나는 이제 차에서 쉬면서 오는 뭐 진짜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 이건 많은 어렵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식으로 다 썩습니다. 대기장도 쓰다가 그다음에 콜도 뭐 카카오, 우버 다 콜 쪼고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에 이제 콜방이나 그런 것들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건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지 대기장만으로는 쉽지 않다. 순수하게 대기장만으로는 진짜 나쁘면 시간당 매출이 만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한 5시간 뭐 적당히 평균 잡아 5시간 걸렸어요. 근데 김포공항에 떨어져요. 그러면 시간당 만원이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요. 진짜 운이 없으면 서울 기사님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몇 번 경험하면 이제 기사님들이 진짜 골수 기사님들 아니 난 무조건 그냥 싫어 힘들어 막 그런 기사님들은 아니고 대기장 위주로만으로 여금은 좀 힘들다. 이제 모범이나 대형은 좀 다르죠. 그건 한 건만 해버려도 많이 나오니까 네, 좀 괜찮죠. 그래서 모범이나 대형 기사님들 보면 항상 계신 기사님들만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우버 엑스라지 차량에 대해서 이건 일단 기아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EV3. EV3는 좀 작아서 안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나 봐요. EV3. EV4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까리하다. 어디에서는 된다, 어디에서는 안 된다라고 확답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EV4는 일단 애매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EV3, 그다음 EV5, 그다음 EV6, 그다음 EV9, 그다음 니로, 그다음 스포티지. 얘들은 다 우버 X 라지가 된대요. 그다음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 뭐 아이오닉 9 같은 거나 뭐 산타페도 되긴 하겠지만 그건 하시는 기사님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아이오닉 5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르노에서는 QM6 르노 꼴레오스도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선택하시는 기사님이 적으니까 QM6가 되고 그다음 KGM의 토레스 그 외에 뭐 수입차 소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버 X로 아직 해당되는 차량들은 요 정도 SUV 차량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 소나타 이게 제가 2월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참 다 만족스러워요. 괜찮은데
그 2월에 제가 뽑고 뭐 이게 차 장단점 얘기 드리면서 생각보다 진동이 좀 있습니다. 약간 디젤처럼 오히려 구형 LF 소나타나 뭐 뉴라이즈보다 훨씬 진동이 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한 5월, 6월 넘어가면서 좀 괜찮은 거예요. 진동이 좀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참지 뭐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았구나. 뭐 이렇게 부식류나 다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진동이 줄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온이 올라와서였던 거예요. 지금 11월 넘어가면서 다시 진동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추워지면 아무래도 진동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진동 있는 차들이. 이게 언제 진동을 얘기하냐면 자, P단에 놓으면 괜찮아요. P단에 놓으면 그렇게 진동이 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행 중에도 진동이 심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언제 하냐면 우리가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오토홀도 밟아 놓잖아요. 오토홀도 밟거나 아니면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잖아요. 그 D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 그 상황 아니면 오토홀드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 진동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타보고 이런 거 싫은 분들은 똑같은 거 K5가 있겠죠. 근데 그건 국산이니까 또 특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K5를 시승을 해보시라. 소나타나 K5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K5 꼭 타보시고 뭘 느껴보냐. 자, 신호 걸렸을 때 시승차 가지고 근데 택시 시승차는 없으니까 LPG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겠죠. 아니면 다른 동료 기사님은 뭐 부탁해도 되고 신호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냥 D 놓고 오토홀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뭐 거의 많이 쓰잖아요. 필수니까. 그 상태에서 진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소나타랑 K5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동이 적다면 저는 K5에 약간 낮은 등급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무래도 K5가 가격은 살짝 더 높거든요. 소나타가 조금 더 낮고 대신 이제 K5는 옵션 많이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근데 진동이 싫은 분들은 K5를 타보시고 그게 적다라고 하면 그걸 추천드린다. 소나타는 진동이 아쉽다.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 다 만족스러워요. 뭐 연비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뭐 딴 거 지금 이제 6만 직전이거든요. 보증 끝나기 직전인데 딱히 뭐 고장이랄 건 없습니다. 창문 잘 안 올라가고 운전석에 창문 가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하면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걸로 그냥 뭐 정비 들어가기도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다음 반자율 쓰면 가끔씩 엔진이 퉁퉁 튀듯이 미션 튀듯이 한번 퉁퉁퉁 거립니다. 그것도 뭐 귀찮긴 한데 좀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차에 지금 6만 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괜찮은데 진동이 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되니까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K 가맹 기사님들이 이제 단점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예전이라면 가맹이 굉장한 장점이 있었죠. 특히 가맹의 가장 좋은 게 실차율. 실차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일반 중형 기사님보다 비가맹. 당연히 그러면 공차율이 낮겠죠. 우리 택시는 별게 없어요. 실차율이 높고 공차율이 낮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가맹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맹을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비가맹에 비해서 장점이 바로 실차율. 특히 뭐 시외를 간다 아니면 노동항이나 관악이나 이렇게 기사들 기피하는 지역으로 가도 자 마음은 좀 불편해. 가기 싫은 곳이라서 불편해. 근데 거기에서조차 복귀콜을 너무 잘 주니까 중심지로. 그게 진짜 가맹의 엄청난 장점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결국은 가맹 기사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가맹 기사님들도 예전처럼 소수의 가맹 기사들에게 복귀콜 압도적으로 잘 주던 그 긍정적인 장점이 이제 빠르게 낮아지는 거죠. 왜? 가맹 기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비가맹 기사만큼 가맹 기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요즘에 기사님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힘든 시간에 좀 고생해주면 좀 그래도 콜이 없는 시간에 콜을 계속 연결해주는 그 장점이 가맹인데 힘든 시간에 너무 빡세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노도강이나
아니면 관악이나 아니면 시외로 가요. 그러면 그 시간 차 꽉꽉 막히는 그 시간에 시외로 가면 사람이 이제 미치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렇게 가서 복귀콜이라도 준다. 노도강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복귀콜 잘 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복귀콜 뜨는 정도가 뜸하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가맹 기사님도 이제 너무 많아지면서 가맹 기사끼리 경쟁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니까 기사님이 가맹의 장점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한 10시, 11시인가? 그때 되니까 저도 줄타기 하는데 내 앞에 노란색 줄타기 하는 차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K 가맹의 장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K 가맹을 해지하는 기사님도 점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 좀 더 지나면 들어가는 기사님들은 더 많아지니까 더 가맹의 장점이 낮아지고 복귀콜 빠르게 받는 그런 것도 점점 확률이 낮아지고. 근데 고생할 때 특이한 시간에 고생할 때는 고생해 줘야 돼. 그럼 내가 이걸 왜 해? 차라리 그냥 수입 조금 낮아도 편하게 하지 비가맹으로. 자, 이런 기사님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가맹으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건 아니다. 물론 이제 영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확실하게 뭔가 예전 같진 않다. 가맹이 들어가는 것이 대세이긴 한데 가맹을 들어간다라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이제 점점 아니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콜 시외 나가서 쪼다가 시간 너무 많이 날려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반복되면 이제 기사님들이 가맹차라도 그냥 빈차로 복귀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점점 많으면 내가 가맹을 왜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영원한 건 없구나. 가맹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점을 찍고 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맹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보면서 홍보하고 왜 저렇게 할까?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생각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수치적으로는 기사님들이 들어오는 게 조금 뭔가가 다른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택시 관련 뭐 다양한 주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룰 거나 아니면 이거 좀 얘기해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이렇게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시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오늘은 금요일이고 수능도 끝났으니까 아마 불금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 기사님들이나 뭐 기사님들 다 돈 많이 버시고 별일 없으시고 또 이제 추위입니다.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거의 뭐 3도, 4도, 5도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곧 영하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추위도 조심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